몇 년 전부터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했어요. 사람의 성향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어울리는 직업, 취미 등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테스트인데요.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꽤나 정확해서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MBTI 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우리 본연이 가진 기질을 잘 이해하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육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가진 고유의 기질을 부모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육아를 보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요. 또 이런 양육자의 신뢰와 공감을 듬뿍 받은 아이는 자존감도 높아지겠고요. 오늘은 이러한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12월 5일 월요일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산뜻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첫 곡은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입니다. 바람이 불어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 꽃향기와 함께 오늘 날이 좋아서 같이 걷고 싶어요. 이쁜 이 거리를 너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오늘 차고 너의 손을 잡고 서 이 순간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가로등이 비추는 거리를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싶어. 너의 그 사랑이 피어나면 해가 되어줄게. 바라기만 해줄래.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방송으로 돌아온 보람 DJ입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서 아이의 기질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얼만큼 관심이 있고 아이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상대방이 또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행동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질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믿고 관심 가져주고 편견 없이 내 특성을 이해해 준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쉽게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도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지구상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그게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그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용기와 힘을 주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겠죠. 에이, 자기 아이를 잘 모르는 부모가 어딨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여겨요. 그리고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진 고유의 기질을 내가 오롯이 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나랑 아이랑 다르다고 해서 쉽게 핀잔을 주거나 넌 왜 그래? 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랑 B는 형제예요. 근데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A는 싹싹하고 밝고 부침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많고 어디 가서나 리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요. B는 근데 형하고 달라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렵고 두렵고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타고난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 눈에 동생은 뭔가 좀 답답해요. 형은 저렇게나 사교성이 좋은데 동생은 왜 저럴까? 형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한 번씩 무심코 이렇게 말하죠. 형도 저렇게 씩씩하게 인사 잘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 그게 뭐 어렵다고. 형 좀 배워봐. 근데 부모님의 이런 말들이나 반응이 B한테는 굉장히 상처일 수 있거든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만 자꾸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부끄럼 요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억지로 해봐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꾸 형이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마치 평균인 것처럼 은연중에 내 성격이 잘못된 것처럼 고쳐가라고 해요. 너도 형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 자체가 나를 이해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나는 내성적인데 그게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비교당하는 게 속상하고 또 공감 못 받아서 슬프고
이때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한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형은 활발하고 외향적이라 타인과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장점이고, 너는 반면에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또 꼼꼼하고 실수가 적잖아. 진중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엄마는 참 좋더라. 어떠세요? B는 이번에도 상처받았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가진 성격의 장점을 잘 찾아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모님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겠죠.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가 멋대로 평가하고 바꾸려 들고 그럴 권리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이거예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도 소중한데 왜 자꾸 나 잘 되라고 한다면서 함부로 말하고 비교하고 그러냐고요. 진짜 잘 되라고 한다면 좀 믿어주는 것부터 해야지 않을까요? 평생을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말을 들은 아이랑 너 진짜 멋지다, 소중하다 우리 아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랑 그 차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클까요? 저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지지와 사랑만 듬뿍 받은 아이는 충분히 마음이 크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겠죠?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갈게요. 형에게 수도 없이 비교를 당했던 B에게 너의 성격도 충분히 매력있고 멋지단다 라는 뒤늦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권진아의 위로.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네, 마저 이야기 이어갈게요. 저는 이게 저희 집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저희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좀 정적인 편의 아이였어요. 움직이는 걸 크게 안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막 아장아장 걷는 아기 때 키즈 카페 같은 곳에 데리고 가면 한 스팟에서만 한 3, 40분씩 가만히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해요. 뭐 크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더라도 편백놀이라고 치면 편백 붙는 것만 30분 내내 하고 볼풀 데려가면은 또 볼풀만 또 가만히 한참 하고 늘 제가 하준아 우리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옮겨볼까? 하고 제안을 하면 그제서야 좀 이동을 하고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14, 5개월 무렵에 그 2개짜리를 연결해서 맞추는 아기용 퍼즐 있잖아요. 그걸 아침 먹고 딱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쯤까지 자리에서 한 3, 4시간 일어나지 않고 그것만 했어요. 엉덩이가 진짜 무거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광합성도 하고 축구도 하고 뛰자 하고 짐 다 챙겨서 가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아, 엄마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늘 이랬어요. 막 모션이 크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대체적으로 다 흥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맘때 연령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남자애들은 집에서도 사부작거리고 다니고 막 어지르고 그런다는데 얘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기는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됐어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저도 아기 때 막 운동하고 잡기놀이, 고무줄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국영수보다 전 체육 시간이 더 싫었거든요. 근데 또 하준 아빠는 반대로 학창 시절에 경남도 대표로 막 태권도 대회도 나가고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수영 선수도 하셨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그런 저의 기질을 아이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빠를 안 닮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운동신경이 참 없고 움직이는 거 싫어해도 억지로 강요 안 하고 무리는 안 시켰어요. 물론 그렇다고 내내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점점 커갈수록 활동적이어지고 또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하긴 했지만 우리 하준이는 그냥 앉아서 오랫동안 뭔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더 편한 기질의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의 엄마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죠. 다 장점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전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차이점인 거죠.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살도 많이 찌고요. 저는 이게 엄청 심각한데 저희 애기 3.3kg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막 정기검진 가면 상위 97%, 99% 이렇거든요. 지금도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움직이게 하라고 하셔서 뭐 서서 하는 주방놀이나 미끄럼틀, 트램폴린 이런 거 막 10만 원 넘는 거 아시죠? 저 10만 원 넘는 거 잘 안 사거든요. 그 큰맘 먹고 막 사주면 그냥 방치돼요. 맨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역할놀이나 책 보는 거 그런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저는 독서가 운동보다 더 결코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정적인 거다 보니까 책 보는 시간이 아무래도 가장 많게 되는 거죠. 기질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더 자주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허약한 체질도 저를 닮은 건지
운동 부족이라 그런 건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적인 성향도 나름의 단점도 여러 개 있고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정말 많아요. 활동적인 에너지를 입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희 아이가 더 어릴 적부터 이러한 기질인가 보다 하고 빨리 파악하고 좀 이해하려고 했어서 전혀 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고, 그래서 저희 뒤집기도 6개월이 지나서 하고 걸음마도 13개월인가 했거든요. 막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느리냐 하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영유아 검진 가면 물어봐라 하고 그러셔가지고 갔을 때 한번 물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었냐면요. 애가 집에서 평소에 누워서 뭐 발차기, 움직이기 이런 걸 다 딱히 안 합니다.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가요? 하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제가 하필 기질이 좀 비슷해서 이해가 더 잘 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진 본래의 성격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해해주고 넓게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큰 우리도 뭔가 마음 먹고 변화하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될까요? 너 왜 이렇게 산만해? 너 왜 이렇게 애가 말이 없니? 사고뭉치야, 1분이라도 좀 앉아 있어 봐라. 이런 말 아이들 듣는데 은연중에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상처잖아요. 우리 애들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어른인 나도 부모인 나도 성격 단점 많고 완벽하지도 않은데 아이들은 더 힘들겠지 생각하고 좀 이해해주면 어때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많이 안 닮은 친구도 간혹 있겠지만 사실은 유전적으로 닮든 아니면 양육 환경에서 닮아가든 아이 기질 대부분은 나를 닮은 거거든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겠죠.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 닮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우리 안 닮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으로 나아서 내가 기른 우리 아이들 단점 찾아내고 바꾸려 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좋은 점부터 얼른 찾아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김민석이 부릅니다. Perhaps Love.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
네가 내가 되어 맘을 느끼는 방법뿐인데 이미 난 네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네가 있듯이 우린 서로에게 이미 길들여진지 몰라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았다 생각해보면 많은 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설레임이 있었는지 조금 늦은 그만큼 난 더 잘해줄게요. 함께 할게요. 추억이 될 기억만 선물할게요. 다시 내 곁에서 떠나지 마요. 짧은 순간조차도 불안한걸요. 내게 머물러줘요. 그댈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어 이미. 네, 유쾌한 남의 귀촌 에피소드 들려드리는 나의 남의 이야기 시간인데요. 혹시 제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남의 분이나 아니면 다른 좀 외진 시골에 사시는 분들, 택배 안 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했던 적 없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16년도에 남해 처음 결혼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좀 웃기고 진짜 시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은데 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매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건 구매하고 배달 시간 지정해 놓고 하면은 집으로 갖다 주잖아요. 지금은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미혼 때 부산에 살 때 그걸 종종 이용했었거든요. 뭐 1+1 물건 이런 것도 많고 시간도 지정이 되니까 편리하고 그래서요. 동네 슈퍼들도 3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구매하면 배달되고 근데 저희 동네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대형 매장이 다양하게 물건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걸 집으로 시켜보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근데 주소를 우선 기입하라고 해서 저희 집 그 남의 주소를 딱 넣었더니 분명히 화면에 막 물건이 신선식품부터 해서 엄청 많이 다다닥 나와야 하는데 한 7, 8개인가 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특이한 물건들만 남고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한참을 원인을 못 찾다가 혹시나 해서 저희 친정 부산집 주소로 다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품목이 갑자기 다 화면에 뜨는 거예요. 이게 그 홈플러스는 남해 기준으로는 사천에 있잖아요. 저는 멀어도 당연히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정말 시골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사실을 알고 나서야 되게 허탈해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남해로 이주해 와서 처음 느낀 배달 문화의 벽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한 곡 다시 듣고 와서 오늘의 그림책 소개 코너 시작할게요. 오존이 부릅니다.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빛을 따라가 내 눈 속에 비친 널 마주 앉아 파도 소리 들려오니 영화 속의 장면 같아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설레는 내 맘도 너에게 닿을까 진심 한 방울 꺼내요 너에게 가져다 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단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별 바다로 부딪힌 파도에 쓸려 아파한 네 모습 눈물이 보여 어깨 한켠 내어주고 너의 밤이 되어줄게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혹시나 내 맘이 너에게 닿을까 진심 가득한 단어에 마음 담아 전해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단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별 바다로 끝없이 내려오는 은하수별 아래 너와 나 사이에 별 이름 하나 붙이고 서로 닮은 별 하나 찾아 너에게 보내 온통 너와 날 닮은 별 바다 아래 바람별 바다로 바람별 바다로 네,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코너 같이 읽어요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완벽한 아이 팔아요와 눈 아이입니다. 먼저 완벽한 아이 팔아요라는 책은 제가 저의 개인 인스타그램으로도 소개해드린 적 있던 책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 책은 미카엘 에스코피의 마티웨 모데 작가의 책으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는 노란 띠지가 눈길을 끌어요. 어느 날 뒤풀의 부부는 아이를 판다는 대형마트에 가요. 마트에는 천재 아이, 음악을 잘하는 아이, 쌍둥이 아이 등 여러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마치 물건처럼 진열장에 각각 들어 있어요. 뒤풀의 부부는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완벽한 아이 바티스트를 골라서 사옵니다. 바티스트는 정말 완벽한 아이였어요. 아빠가 깜빡하고 바티스트를 잊어서 한밤중에 학교에 데리러 와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솜사탕이 먹고 싶어도 부모님 마음에 드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절대로 먹지 않죠. 부부는 그런 바티스트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학교 축제를 착각해서 바티스트에게 꿀벌 옷을 입혀서 보내는 바람에
바티스트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집으로 돌아온 바티스트는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심하게 화를 내고, 그런 아이의 모습에 더 화가 난 부모는 비가 오는 날 바티스트를 다시 그 대형마트로 데려가요. 완벽하게 다시 고치고 싶어서요. 그러자 바티스트가 말해요. 저에게 완벽한 부모를 찾아주실 순 없나요? 어떠세요? 마지막 대사에 저만 가슴이 쿵 내려앉나요?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꼭 함께 보셨으면 하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은 부모를 고를 선택 같은 건 전혀 없이 우리들에게서 그냥 태어나 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보는 엄마를 보며 아빠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엄마가 사라지면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떤가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마음들을 잊고 자꾸만 우리 아이가 내 마음에 더 드는 아이가 되기를, 이것저것 더 잘하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외쳐줘요. 엄마 아빠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고. 한 곡 더 듣고 와서 다음 책 소개와 마지막 이야기 함께 이어갈게요. 수란의 오늘은 고백할래. 나한테만 다른 걸까? 혼자 착각하는 걸까? 약간의 떨림 조금 어지러워. 이랬던 적은 없지. 난 밝기만 했어. 내 맘 좀 알려줘요. Yes, feel me. 알듯 말듯 오냐 오냐. 너 모르겠어 뿔이 빠질래. 부드러운 카페 라떼 달콤하게 타줄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 넌 모르네 눈치 없게. Yeah. Let me fall in love. 사랑한다고 해줘. 여전히 나에게 어려워. 아닌 척할 수없다 신경 써. 오늘은 고백할래. 어느 날 불쑥 찾아가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어. 맞아 널 좋아한다고. 걸 고백할 뻔했어. 나 자꾸 보고 싶게 만들어 다 알면서. 너 지금 여기에서 뭐해? 알든 말든 넘친 너에게로 새침이 반응해. 설레이는 것 같아. 나에게로 와줄래?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 넌 모르는 눈치 없게. Let me fall in love. 사랑한다고 해줘. 여전히 나에게 어려워. 아닌 척할 수없다 신경 써. 오늘은 고백할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에게 수박 수영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안녕달 작가의 눈아이인데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과 글로 유명한
안녕달 작가의 겨울책으로 우리의 아련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 아이는 학교 가는 길목에 커다랗고 하얀 눈덩이 하나를 발견해요. 뽀득뽀득거리는 눈덩이에게 손발을 만들어주고 눈과 입을 쓱쓱 그려줬더니 눈 아이가 된 눈덩이가 우와 하는 소리를 내죠. 아이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요. 둘은 눈빵을 나누어 먹고 책가방 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아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행복한 겨울을 보내던 것도 잠시 따뜻한 봄에 가까워질수록 눈 아이는 점점 작아져 갑니다. 어느 날 눈 아이가 물어요. 내가 더러운 물이 되어도 우리는 친구야? 응. 마침내 봄이 오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눈 아이. 그리고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도는 동안 주인공은 눈 아이를 내내 그리워하죠. 다시 겨울이 되었고 활짝 웃는 주인공이 찾았다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안녕달 작가의 책은 그 특유의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뭉클함도 함께 있고요. 글밥이 막 많지는 않아서 어린 아이들부터 부담 없이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읽을 때마다 더 넓어진 눈으로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순수하디 순수한 두 꼬마가 만나서 진짜 우정을 쌓아가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면서 자꾸만 쉽게 잊어가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고 어른이 된 우리는 왜 그게 아이들보다 더 잘 안 되는 걸까요?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것이 때로는 참 서글픈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새하얀 눈처럼 하얀 마음을 간직했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대뜸 엄마 생각해보니 나 요즘 엄마한테 때를 좀 많이 쓴 것 같아. 투정도 많이 부리고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유치원 가는 길이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왜? 하고 되물었더니 아니 그냥 내가 그런 적이 몇 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쭈나 일단 엄마는 최근에 하준이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너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 아무튼 엄마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있지? 하준이가 더 때를 많이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네가 뭔가 불편하거나 화나거나 아프거나 힘드니까 엄마한테 좀 마음 알아달라고 투정 부리는 거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준이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야. 엄마는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거나 아프면 아빠한테 투정 부리잖아. 가족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려고 가족이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준이가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찾아줘. 지금처럼 6살이 아니라 16살, 26살, 36살이 되어도 말이야. 엄마 아빠는 항상 하준이 곁에서
든든한 나무가 될 거야. 꼭. 그렇게 말해줬더니 아이가 활짝 웃어 보이더라고요. 6살 하준이는 이제 더 떼쓰고 더 징징거리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세상에서 이렇게나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라고 생각해서 더 마음 단단한 아이가 될까요?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부모님이 있는 걸 행복해 할까요? 해답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마지막 곡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해에서 시골육아 김보람이었습니다. 끝곡은 Crazy AF의 In Real Life입니다. 고맙습니다. You crazy as fuck. Now I think I'm in love. Alright. I wake up in the morning, lipstick written on the wall. Baby, have a good day, but you know you better call. Yeah, everything just the way she left it. She took my things right off the dresser, replaced the photo of my ex that was hanging down the hall. Yeah, she's off, I know, but I like her wrong. I lost control a long time ago. And every time we play in the streets, I wake up with her marks all on me. Call me crazy, but I love her crazy. The only kind of girl is for me. She likes to mark her territory. Call me crazy, but I love her crazy.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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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 crazy as fuck. Now I think I'm in love. Shows up when she wants, won't call to say she's on her way. Checking through my phone every single time I step away. Nah, yeah. And every time that she cook me breakfast, she always hit me with the checklist. Where you going? Which girl's gonna be there? What time you coming home? Man, I don't know. She's off, I know, but I like her wrong. I lost control a long time ago. And every time we play in the streets, I wake up with her marks all on me. Call me crazy, but I love her crazy. The only kind of girl is for me. She likes to mark her territory. Call me crazy, but I love her crazy. Look, now this was back before I even knew a thing. Besides, you were the type I seen up on the movie screen. And even though it's hard to tell her that you got plans, she got a body that'll make a preacher say goddamn. Yeah, but through it all I still love her the same. Cause you appreciate the sun when it comes after the rain. Take the puddles and just wash them away. Now I ain't making this up. Girl, you crazy as fuck, but damn I think I'm in love. And every time we play in the streets, I wake up with a mark